한때 저는 취미도 없었고 회사와 집 오가는 삶을 반복했습니다. 일상을 기록할 이유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었죠. 그런 내가 혼자 여행을 하고 있을 줄 상상이나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덕선캠핑의 덕선입니다. 집순이였던 제가 차박 여행을 시작하게 된 이유, 그리고 혼자 여행하면서 변한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부터 뭔가에 푹 빠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첫째라서 그랬을까요? 일이 우선이었고 책임이 우선이었고 너 자신을 위해 시간을 써도 돼 라는 말을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기가 오도산이라고 합니다. 저쪽도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나는 친구가 없다 올린 영상에 그냥 제 마음을 조용히 담아둔 영상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특별히 공감을 얻기 위해 만든 것도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나도 그래요. 나도 친구 없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라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는 것 같았어요.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하고 나서는 취미를 갖는 게 여유로운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어요. 테이블 젖어도 되는 거 하고 으차, 바람 부니까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나도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팩가방을 그냥 꺼내야겠다. 그렇게 미루다 보니 중년이 되고 나서 뒤늦게 알았습니다. 누가 팩을 여기다 버리고 갔네. 진짜 오랜만에 설치합니다. 쉘터를 챙길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인디스크린 챙겨봤어요. 저는 단 한 번도 나를 위해 시간을 제대로 써본 적이 없다는 거. 사람들은 말해요. 넌 원래 혼자 있는 거 좋아하잖아. 근데 사실 저는 좋아서라기보다 익숙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람 안 불 때 빨리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일 끝나면 지쳐서 어디 나갈 힘도 없고 쉬는 날엔 늘 방콕이었죠. 그렇게 집이 편한 이유는 안전하다고 느껴서였던 것 같습니다. 행복해서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편안함에도 유통기한이 있더라고요. 잠든 감정들이 깨어나며 말했습니다. 이게 정말 너가 원하는 삶이야? 다 설치했습니다. 오늘 내일 바람 많이 분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팩다운 해갖고 잡아줬습니다. 어느 날 SNS에서 우연히 봤던 차박 영상. 탁 트인 바다, 차안 조명 하나 켜고 조용히 라면 먹는 장면. 그게 왜 그렇게 가슴을 치는지 몰랐어요. 내 안에 묻어든 갈증을 발견한 순간이었겠죠? 릴선 갖고 왔습니다. 저 릴선 바꿨어요. 220V 3개 꽂을 수 있고 USB 2개. 보관 가방이 없는데요. 하이드오프 가스난로 보관하는 가방이거든요. 따로 판매해가지고 2개 더 구입해가지고 하나는 화장품 가방 쓰고 또 하나는 릴선 가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도 해볼 수 있을까? 겉으론 별거 아닌 여행 같아도 저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손 씻고 와야겠어요. 기존에 제가 사용했던 지형 가로바가 있었는데요. 약하게 만들었다 보니까 사용을 이제 못하게 돼가지고 카니멀 라이프에서 거치형 트렁크 가로바 테이블이 제품이 있었습니다. 보관 가방도 이렇게 돼 있고 테이블 고정하는 브라켓 없이 그냥 이렇게 여기 걸치고 그냥 이렇게 거치 형식이에요. 별도 공구도 필요 없고 설치가 아주 간편합니다. 오늘은 여기다가 작은 카페로 변신해서 차 한잔 먹고 식사 테이블로도 사용하고 작업대로 사용하고 그렇게 하려고요. 설치 끝났습니다. 여기가 가운데가 살짝 올라왔는데요. 이거는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평평해진다고 합니다. 도착했으니까 차 한잔 마시려고요. 다 정리했다. 차 안은 따뜻해서 옷 가벼운 걸로 갈아입었습니다. 얼마 전에 요 골재로 쉐이드를 구매를 했습니다.
골제로 쉐이드가 생각보다 가격대가 높더라고요. 2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골제로가 2개여가지고 이건 보관 파우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각 이렇게 하나씩 들어있습니다. 살짝 포개서 여기다 해서 한꺼번에 보관을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랜턴 보관에다가 싹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헤리티지 5 요거 쉐이드가 있거든요. 원래는 종이에다가 제가 감싸고 다녔는데 그 종이 버리고 골제로 쉐이드 보관 가방 주신 거 여기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다 보관해서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딱이에요. 이거 다 들어가요. 헤리티지 5 요거 조명은 장거리 여행 중 제가 아직 한 번도 충전 안 시켰습니다. 그냥 이렇게 켜서 여기 제일 약한 불로 저 켜놓고 자거든요. 저녁에 좀 어둑어둑해진다 그러면 켜놨다가 밤에 잘 때도 이렇게 미등으로 한쪽에 놓고 취침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되면 그냥 끄고. 저는 거의 이거는 미등으로 이렇게 켜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너무 잘 골랐어. 그냥 먼저 꺼내놓겠습니다. 차 한 잔 마시기 전에. 그냥 이렇게 걸어놓으니까 너무 뽀다구가 안 나서 제가 골제로 하나는 정품이고 하나는 짝퉁 샀는데요. 짝퉁은 배터리가 확실히 금방 닳더라고요. 켜가지고 여기 딱 해서 딱 걸어주시면 돼요. 됐어요. 커피 마실 때 잠깐 켜놨다가 배터리 다니까 껐다가 밤에 다시 켜놓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차량용 측면 트리콘 랩 고리입니다. 다른 거는 제가 다 사용해봤는데 걸리지가 않고 다 빠져서 이걸로 걸거나 거치하니까 빠지지가 않습니다. 조명을 여기 트리콘 랩에 거기다가 걸어 놓으려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긴 쪽 부분을 그냥 여기다 끼워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톡 하고 탁 걸립니다. 오픈박스 많이 사용할 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차키 걸어 놓거나 조명 이렇게 걸어서 거치해서 사용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하고 왼쪽 부분 2개를 거치를 해서 트렁크 커튼 거는 걸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걸 봤는데요. 그렇게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이렇게 둥근 형식 차다 보니까 트렁크 커튼을 거니까 이게 커튼이 안쪽으로 해서 공간 차지를 해서 트렁크 쪽은 커튼을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컬러가 회색하고 투명 그리고 블랙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색상별대로 구매를 했어요. 혹시 블랙에 걸 때도 있고 회색에 걸 때도 있고 그럴까봐 혹시 차를 바꾸게 되면 그죠? 혹시나 그래서 여기 그냥 이렇게 툭 제가 집에서 잘 먹고 있는데요. 캠핑 다닐 때 제가 여기 수납함에다 요거 하나 넣어놓고 다니거든요. 파우더 형식이라 간편하게 타먹을 수 있고 찬물에도 잘 녹고 동봉돼 있는 조그만 스푼 하나 아니면 반 개 정도 진하게 드실 분들은 2스푼에서 드셔도 되고요. 파우더 커피라고 해서 가벼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바디감이 살아있어요. 저는 커피를 워낙 좋아하는데 한 스푼 하니까 딱 좋더라고요. 여행 다니고 할 때 보냉병에다가 커피 타가지고 바로 이렇게 흔들어서 먹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간단한 커넥트 파우더 커피 타가지고 라떼 하나 만들어 먹겠습니다. 여기다 타 먹겠습니다. 이거는 자석이에요, 이렇게. (125에서 380W) 소모되고 있습니다. 스팀 해가지고 라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스팀 다 됐다. 이거랑 동결 건조라서 파우더가 굉장히 고와요. 커넥트 파우더 커피예요. 물만 부으면 바로 향이 퍼집니다. 다 녹았어요. 혼자 가도 괜찮을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진 않을까? 아, 무섭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만약 지금도 하지 않으면 나는 평생 아무것도 못할지도 몰라.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혼자 떠나왔던 사실이 이 한 모금 커피가 다 부드럽게 감싸주는 것 같습니다. 맛있다. 저기 올라갈 수 있다던데. 뷰 끝장난다. 커피 마시니까 살 것 같다.
여기 닭은 시드 때도 없이 울어요. 배고파서 우는 건가? 닭도 배고파서 우나요? 잘 모르겠네. 제가 하천 여행도 처음입니다. 산세가 너무 예뻐요. 공기 좋아. 장시간 운전한 보람이 있습니다. 지금 볕이 너무 좋아요. 트렁크 문을 활짝 열어놨는데도 춥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펴서 한숨 잘까요? 우와 좋다. 첫 차박 여행하는 날, 짐을 싣는 순간부터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길 위에 서서 낯선 풍경을 지나고 밤이 내려앉을 때 차 안에 조용히 누워있는데 진짜 이상하게도 무섭기도 했고요. 또 너무 자유롭기도 했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더 선명했습니다. 한숨 자고 났더니 너무 좋다. 아까 릴선 빼고 쓰레기 봉투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차에서 나온 쓰레기, 검정색이라 그냥 이렇게 툭툭 던져놔도 깔끔합니다. 네, 한쪽에 놔둘게요. 지금 선텐이 거의 날라갔어요. 제가 밖에서 운전을 하거나 코를 파거나 그럴 때 밖에서 다 보이거든요. 선텐도 맡겨야 되는데 장거리 여행하기 전에 타이어 4짝 갈고 엔진 오일 갈고 차 정비했더니 차가 컨디션이 엄청 좋아요. 잘 나가고 잡소리 이런 것도 안 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선텐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겨울에는 따뜻하고 너무 좋은데 이제 조금만 더워지면은 자외선이 엄청 뜨겁더라고요. 한겨울에 눈 많이 오고 그러면 제가 운전을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그때 차를 한번 맡겨가지고 선텐을 한번 싹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력이 점점 떨어져서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안경을 또 바꿨습니다. 그냥 평상시에 쓰는 안경하고 그리고 돋보기 이렇게 갖고 다녔었거든요. 다초점을 맞춰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기능성 안경으로 맞췄습니다. 눈을 이렇게 천천히 내리면은 도수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갖고 잘 보이고 이거 테 바꿨는데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햇살 너무 따뜻하다. 내일은 황매산 가려고 합니다. 한 번도 안 가봤는데요. 여기서 거리가 한 38분 정도 나오더라고요. 거기는 사계절 내내 좋다고 합니다. 너무 기대돼요. 똥바람만 안 불면 좋을 텐데 바람 많이 불면은 장난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 캠핑장 처음 왔는데 산세가 너무 곱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배가 무지 고픕니다. 배고프니까 밥 해가지고 된장찌개 하나 끓여가지고 밥 먹겠습니다. 된장찌개는 밀키트 준비했는데요. 안에 내용물만 챙겨왔습니다. 재료 여기 다예요. 냄비는 이거 다이소 거거든요. 여기다 끓여 먹겠습니다. 아, 기침 난다. 다리 쪽에 하이도프 가스난로 하나 켜겠습니다. 밖에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차 안에 틀고 있으면 갑자기 멍해지면서 그러다가 그냥 큰일 납니다. 글씨 안 보이게 이렇게 옷을 입혀주고 밑에 올려가지고 따뜻하다. 따뜻합니다. 저쪽은 바람 부는데 여긴 따뜻해요. 후뚜루마뚜루 쓰기 좋아요. 야채는 씻어왔어요.
가위로 다 해결하겠습니다. 혼자 여행을 다니며 알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었어요. 혼자 있을 때 오히려 더 솔직해지고 삶은 누가 대신 살아주지 않는구나. 행복은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나는 뭐 하면서 살았을까요? 나는 그냥 일했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정작 나에게 남은 건 취미도 추억도 아니었습니다. 집에 있는 게 편했습니다. 내 공간, 내 루틴, 내 컨트롤. 분명 편했어요. 하지만 편안함은 때로는 나를 가두는 울타리 같았습니다. 에너지가 없었고 취미를 만들 용기도 없었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안전한 곳에 머물렀던 것뿐이지 행복해서 머문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막상 해보려니 문제는 현실이었어요. 장비, 장소, 안전한가? 혼자 가도 괜찮나? 검색창에 적어놓은 키워드는 늘 혼자 차박 안전, 여자 혼자 차박 괜찮나요? 초보 차박 장소 추천. 지금 생각하면 웃기지만 그때는 모든 게 두렵고 복잡했습니다. 와우. 잘 됐다. 먹겠습니다. 와, 밥도 다 됐고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요. 비벼 먹어야겠다. 그 모든 불안보다 지금도 시작 안 하면 평생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용기 내서 차 세팅을 하고 침낭을 접어놓고 캠핑박스를 채우고 그렇게 차박 여행을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뜨거워. 반찬이 필요 없네. 힘들 때 도망가고 싶었던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달려갈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습니다. 금방 어두워졌다. 세상에는 사람과 멀어질수록 나에게 가까워지는 공간도 있다는 걸 차박 여행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뒤쪽에 여기 단열재 이제 추워가지고 가지고 다녀야 되더라고요. 밥만 먹고 잠깐 쉬었는데 해가 금방 졌습니다. 간식으로 생라면 하나 부셔 먹겠습니다. 맛있다. 예전에는 혼자라는 말이 어쩐지 부정적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혼자라는 사실이 저를 안정시키는 단어가 되었다고 할까요? 누구에게도 맞출 필요도 없고 누구의 기분을 대신 책임질 필요도 없고 오직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밖은 깜깜하고 바람 소리만 들리고 근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아니, 좋았습니다.
모서리 있는 부분에 빠지지 않게 양쪽에 두 군데. 안녕히 주무세요. 아침에 이렇게 새소리 들으면서 산책하니까 너무 좋다. 여기 가깝대요. 걸어서 여기서 1분, 2분 정도? 뷰 끝장난다. 아, 공기 좋다. 저는 이제 정리하고 다음 여행지로 가보겠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맞추던 순간보다 차 안 혼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나를 진짜 나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나는 친구가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만나지 못해서 외로웠던 거라고. 이제 저는 혼자 떠나는 여행이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걸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왜 혼자 가냐고, 외롭지 않냐고. 하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외롭지 않아요. 저는 나라는 친구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의 댓글들을 읽으며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친구가 없어도 괜찮아요. 저도 혼자인데 오히려 행복합니다. 그 말들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혼자 있는 제 모습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솔직해지기로 했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로움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커피향 너무 좋다. 맞아요. 혼자 있는 시간은 제게 벌주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제 마음을 쉬게 하는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혼자니까 더 잘 들리는 내 목소리, 혼자니까 더 보이는 내 감정. 그래서 이 시간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지난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셔서 아, 우리는 모두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누군가가 나처럼 멈춰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면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조금 늦어도 괜찮아요. 삶을 다시 시작하기엔 지금이 가장 빠른 때니까요. 경상남도 합천군과 경상북도 산천군의 경계에 위치한 황매산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주차장은 매표소를 지나 3km 정도 올라오면 됩니다. 여기 황매산 도착했습니다. 밖에 바람도 많이 불고 추워서 목도리하고 단디 여며가지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갑도 챙기고요. 와, 춥다. 장갑하고 목도리는 꼭 착용하고 오셔야 되겠어요. 칼바람 붑니다. 체감 난이도는 초중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완만하게 걸어 올라갈 수 있는 길이라서 초보자들도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신발 편한 거 신고 오세요. 억새 관람 코스는 A 코스와 B 코스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A 코스는 약 45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B 코스는 약 90분 정도 소요됩니다. 코스 선택에 따라 상, 중, 하 난이도 선택 가능합니다. 와, 나무 봐. 나무 혼자 덩그러니 있어요.
각 코스의 공통점은 능선 구간이 길고 개방적이라 전망이 시원하게 열린다는 점입니다. 합천 황매산 억새 축제 기간이 끝나도 꼭 가봐야 할 곳인 것 같습니다. 짧은 코스로도 높은 만족도가 크다고 합니다. 철쭉, 억새 등 테마성 풍경이 확실하고 초보자도 쉽게 멋진 풍경을 경험할 수 있는 산이라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봄, 가을 시즌에는 능선 전체가 트인 구간이 많아 초보자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습니다. 봄에는 전국 최대 규모 철쭉 군락지로 유명하고 여름엔 구름이 능선 트레킹, 사진가들이 여름 새벽과 아침 시간을 많이 찾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가을엔 억새 그리고 금빛 능선, 일몰 감상 명소로 유명하다고 해요. 겨울엔 설산 분위기로 바람이 세고 눈 적설 시 매우 고요하다고 합니다. 겨울 등반 시 바람막이는 필수라고 해요. 길이 잘 돼 있어가지고 걷기 너무 잘 돼 있다. 합천 황매산은 제가 또 처음 방문했는데요. 이렇게 멀리 여행 다니는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와, 가는 길이 그냥 힐링입니다. 그림 그려놓은 것 같아. 너무 멋있다. 갑자기 바람이 멈춰가지고 가슴이 뻥 뚫리네. 이쪽으로도 올라가는 길이 있나 봅니다.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차. 천천히 해서 정상으로 올라갈수록 생각보다 날이 추웠습니다. 옷을 두껍게 입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와, 너무 멋있다. 생수와 편한 신발은 기본으로 챙겨가야 할 것 같습니다. 능선 풍경이 개방감이 큽니다. 걸을수록 시야가 시원해지는 산이에요. 황매산에서 감상할 수 있는 전망은 크게 두 방향으로 구분된다고 해요. 합천호 방향 전망, 그리고 지리산 가야산권으로 이어지는 산맥 조망. 껄떡 고개처럼 오를 때마다 숨이 차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난 코스이지만 이외에는 거의 힘든 구간은 없습니다. 합천 황매산 억새 축제 기간이 끝나도 꼭 가봐야 할 곳인 것 같습니다. 황매산은 자연 풍경이 드라마틱해 영화, 드라마 촬영지로도 자주 등장한다고 해요. 자연 배경만으로도 스케일이 커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황매산은 높이는 지나치게 높지 않지만 능선의 개방감과 계절별 풍경 변화가 극적으로 아름다워 많은 등산객과 사진가들에게 사랑받는 곳입니다. 특히 봄철 철쭉 군락지로 국내 대표 명소 중 하나로 꼽힙니다. 바람을 하도 맞아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와요. 갈라져. 이제 내려가려고요. 너무 춥다. 마스크라도 챙겨올 걸 그랬습니다. 코 막혀. 얼굴이 얼었어. 추워. 가야산과 황매산 국립공원 이곳은 합천을 대표하는 명산으로 알려졌는데요. 영화 태극기를 휘날리며 촬영 장소이기도 합니다. 등산 초보뿐만 아니라 일반인 또는 어린 아이들도 쉽게 오를 수 있는 등산 코스로 가족 단위로도 많이 찾아오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가는 길은 이렇게 조금 평탄화 있는 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바람이 좀 불어서 그러는데 황매산에서 좋은 추억 안고 갑니다. 내려오면서 차가 샀어요. 맛있겠다. 주차요금은 출차할 때 내면 되는데요. 매표소에서 결제 시 카드 넣고 결제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다른 곳 대부분 넣으면 알아서 결제가 되기에 무심코 그냥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함께 여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he got my side until it blows.
다음 여행에서 또 만나요.